자, 이제 챕터 2 현금 흐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영업현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활동으로 구분하는 거 있죠. 기업의 개별 활동을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구분하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냐면 101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101페이지까지 첫 번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 그게 10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회계처리만 아시면 돼요. 회계처리. 그래서 관련된 회계처리만 잘 익히시면 뭐 현금 발라내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냥 현금 발라내는 그 거래에서 현금 금액이 얼마인지만 우리가 산정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102페이지, 그 다음에 103, 4, 105페이지의 투자활동, 그 다음에 106페이지의 재무활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종합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현금표를 작성하는 그 과정, 절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쨌든 뭐 106페이지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KIFRS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기본 베이스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회계 기준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거의 차이, 현금 흐름표 측면에서의 차이, 요거를 구분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는 거, 요거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현금 흐름표의 개요. 자, 현금 흐름표의 목적. 먼저 현금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정보 이용자들은 뭘 분석하냐, 이것도 한번 같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현금 흐름표에 미래 현금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없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현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한번 추정하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배당금 지급 능력. 돈이 많으면 배당금 지급할 수 있겠죠. 부채 상환 능력. 돈이 많으면 부채 상환할 수 있겠죠.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 돈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의 차이. 자,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간접법에서 알 수 있어요. 간접법.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접법으로 계산할 때 뒤에서 배워볼 거니까 나중에 2회독 때 요거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현금 및 비현금 투자, 그 다음에 재무 거래 결과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어쨌든 일정 기간의 현금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다음에 비현금 투자와 재무 거래 결과, 요걸로 인해서 재무 상태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볼 때는요, 꼭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만 가지고는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4번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현금 흐름표의 한계.
기간 간 관계에 대한 정보는 없어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평가하기에는 불안전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내가 알 수는 없다고요. 내가 미래에 있지 않는 한,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는 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추정을 할 수 있죠. 판단을 할 수 있죠. 대신에 단기적인 것만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지 저 먼 미래에 있는 5년 후의 현금 흐름, 10년 후의 현금 흐름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평가하기에는 불안전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단기에 많이 발생한 현금 흐름 유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지금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올해 내가 외상 매출에 대한 회수를 엄청 많이 했어. 회수를 잘했어. 거래처 막 쫙가지고 회수를 많이 했어. 내년에도 그럴 수 있을까? 모르는 거죠. 그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많이 발생한 현금흐름 유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자, 현금 흐름표 양식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접법으로 보여주든 간접법으로 보여주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직접법은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의 유입과 유출을 계정별로 직접 추적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간접법은요. 당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찾아내는 과정. 이게 어렵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가지고 영업현금 흐름을 찾아내는 과정. 이게 간접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항목에는 뭐가 있냐? 비현금성 손익,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 부채의 증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데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어떤 거래가 주어지고 이 거래가 영업활동인지 투자활동인지 재무활동인지 구분하는 거. 자,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상식 차원에서 보시면 구매, 생산, 판매, 회수 요것과 관련된 거는 다 영업활동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도 구분하게 돼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영업활동이다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회계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 IFRS도 있는데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분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거에 대한 차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뒤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FRS랑 비교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거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배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어떤 활동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일단 매출 등 수익활동, 그 다음에 매입 및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그러니까 내가 재고자산을 매입하거나 임직원 월급 주거나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이런 것들도 여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에서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합니다. 큰 틀은 아시겠죠? 큰 틀은 일단은 구매, 생산, 판매, 회수 요과 관련된 거 가나죠, 가나. 요거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거는 뭐예요? 내가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얻은 현금 흐름이죠. 이자 수익은. 내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얻은 현금 흐름이죠. 요거는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현금 흐름이죠.
이자 비용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을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렸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때 그걸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세 정부한테 주는 돈이죠.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IFRS랑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